지금 한 거는 이제 DB랑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자바랑 이제 JSP 이런 쪽을 이제 HTML 부분을 전부 다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를 뿌린 것이고요. 걔를 가지고 이제 페이지 처리를 진행을 해야 돼요. 페이지 처리를 진행을 해서 사용하시려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의 조건에 맞는 쿼리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1, 2, 3, 4, 1, 2 여기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리스트 페이지 처리를 한 거 보시면 첫 번째는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자바단에서 그 DAU 쪽에서 짠 것은 원본 데이터 가져온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찍어보세요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원본 데이터 가져온 게 여기 전까지고요. 전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번호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맞춰서 써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까지가 원본 데이터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그 해당되는 것 중에서 순서 번호를 붙인다. 순서 번호를 붙인다.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하시기 위해서 SQL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순서 번호를 셀렉트를 먼저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써서 썼던 거 SQL 벨퍼에서 써서 사용하는 거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프롬까지 복사하겠습니다. 프롬 여기까지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쓰시고 여기 슬래시 R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거 줄바꿈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프롬까지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이제 이어붙이기를 해서 쭉 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플러스 위에 있는 SQL을 덧붙인다. 되셨죠? 덧붙여서 쓰시고 플러스 가로 닫고를 해주셔야 되죠? 가로 열고를 했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 해주시고 알럼버를 붙인다. 그래서 로우넘을 붙여야 되는데 로우넘 안 붙였네요. 이게 세 번째 거 같아요. 세 번째 거를 복사 붙여놓게 했는데 세 번째 거였네요. 세 번째 거 했고 여기 알럼을 붙여야 한다. 알럼 로우넘이라고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우넘 한칸 띄시고요. 알럼으로 알리어스를 붙여주시고 저희가 로우넘으로 번호 붙이는 거예요. 번호 붙이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하는데 실행된 걸 이걸로 가져가는 거죠. 이걸로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로우넘을 한 번 넣었으면 로우넘 쓸 때마다 새로운 글 번호가 자꾸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럼이라고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맨 처음에 가져올 거면서 이제 전부 다 형변화를 했어요. 문자열로 해서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이런 문자열로 바꾸세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문자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걔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 패턴에 해당되는 거지 걔가 날짜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 언더바 캐릭터 이렇게 써서 패턴 글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날짜형으로 전부 다 고쳤고요. 위에서 고쳐서 사용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뭘로 만들어라? 투 캐릭터로 문자열로 만들어라 이런 거죠. 얘는 날짜형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맞는 문자열로 만들어라 이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두 번째 받아올 때부터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순서 번호를 잘 붙였어요. 붙였고요. 세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뭘 해야 되죠? 세 번째 페이지 정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페이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물음표로 붙여야 되죠. 그래서 물음표로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와 주세요.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SQL을 다시 만듭니다. SQL 입구로 쓰시고요. 여기 셀렉트에서 가져오는 건 동일하니까 이거 복사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 하시고요.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로우넘을 빼야 되죠. 로우넘 이렇게 쓰는 거 빼시고 알럼을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글번호 붙인 거를 이쪽으로 알럼으로 여기다가 그 이용해서 가져오는 걸로 쓰고 여기를 알럼을 이렇게 가져와서 불러다 쓴 거죠. 불러 쓰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넘버 타이틀,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그 업데이트 데이터, 프롬 써가지고요. 여기서부터 가져온 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웨어 문장 붙여야 되죠. 웨어 문장을 붙여야 됩니다. 사용을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웨어 문장을 줘서 알럼 between 쓰시고 한칸 띄시고요. 물음표 물음표 그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스타트 로우 그 다음에 이게 엔드 로우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페이지에 맞는 것을 가져오라고 시키면 되고요.
이거 한번 찍어봤어요. 제대로 잘 작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찍어봤고요. 이게 찍었는데 오류난다. 그러면 찍은 것을 콘솔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어디에다가 이클립스에다가 이클립스가 아니라 SQL 디벨로퍼에다가 SQL 디벨로퍼에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서 오류를 찾는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물음표를 실전인 데이터 1, 10 이렇게 쓴 다음에 찾으시면 됩니다. 자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자바 쪽에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데이터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가 데이터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거. 자, bstmt 점 쓰시고요. set 현재 숫자인데 롱 타입으로 set 롱 타입으로 쓰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물음표는 이제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get 스타트로우인데 이거 롱 타입으로 써놓은 거 맞네요. 스타트로우. 두 번째 물음표는 엔드로우죠. 두 번째 물음표는 get 엔드로우. 저희가 엔드로우 마지막 줄 번호를 불러다가 이제 사용을 하자. get 스타트로우를 불러서 1번에 놔두고 1번 물음표는 get 스타트로우, 2번 물음표는 get 엔드로우. 되셨나요? get 엔드로우 이렇게 세팅을 한다. 여기 물음표 2개 만들었죠? 만들어서 페이지가 달라질 때마다 이게 달라진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페이지가 안 넘으면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안 넘으면 1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공지사항에 가셔서 공지사항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이제 정의되면서 10개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10개만 나오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시고요. 물음표 하시고요.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이꼬로 2페이지 하시면 맨 위에 게 207번이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엔터 쳐가지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177번 이런 식으로 글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뒤에 n 쓰시고요. n 쓰시고 피리어드 이렇게 붙이시고 이꼬로 올 전체를 보자. 그래서 올 쓰시면 전체 중에서 2페이지. 전체 중에서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넘기고 싶은 거를 여기 주소 뒤에다가 이렇게 URL에 잘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지사항을 누르면 풀이 현재 공지의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하실 거는 페이지 처리도 했는데 이제 공지 기간에 따른 이제 처리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런 list.jsp에다가 저희가 버튼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거죠. 버튼을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공지 리스트 밑으로 여기다가 이제 div를 한 개 더 넣고 제로 한 개 더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공지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그냥 쭉쭉쭉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W3 코스의 부트스트랩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 이렇게 와서 B3에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 저희가 버튼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버튼 그룹스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딱딱딱 붙여 가지고 사용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들이 있으시고 그 버튼이 밑으로 가는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옆으로 가는 버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라이머리 되어 있는데 프라이머리로 똑같이 되어 있는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보다는 그냥 이제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튼을 3개를 만들 건데 4개를 만들 건데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만들지 말고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액티브 이런 것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셔서 쓰는데 여기 div의 클래스를 버튼 그룹이라고 써라. 여기 버튼 그룹으로 써주세요. 그럼 여기다 버튼 그룹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 버튼 그룹입니다. div인데 버튼 그룹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해결이 되세요. 아시겠죠? 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버튼을 이렇게 쓰세요. 프라이머리 키 맨 처음에 써있는데 버튼을 만들 걸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버튼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버튼 태그로 만드셔도 되고 앵커 태그로 만드셔도 돼요. 이게 버튼 그룹만 잘 지정해서 사용이 돼 있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저희는 이제 그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버튼보다는 앵커 태그가 조금 더 적합해 보이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버튼 이렇게 쓰시는 거 대신에 앵커 태그로 A 쓰시고요. href 사용을 하신 다음에 지금 list.js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시는데 물음표 쓰시고요. 페이지 정보 넘기셔야 되니까 페이지 이꼴 쓰시고요. 일단은 1로 해놓을게요. 1 쓰시고요. n 쓰시고요. 퍼페이지 넘버 정보를 넘겨야 됩니다. 퍼페이지 넘 정보를 넘겨서 여기다가 그냥 10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10.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10으로 일단 세팅하겠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세팅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물음표 쓰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물음표 아니라 n 쓰시고요. 데이터를 더 붙이는데 피리오드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현재 공지니까 그냥 풀이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풀이라고 써서 공지를 여기서 넘깁니다. 넘겨 쓰시면 되겠고요. 이 앵커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붙여서 얘 버튼이에요. 버튼 btn 한가 떼시고 btn 다시 primary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라고 쓰겠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이 현재 공지로 이제 되시게 되겠고요.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면 버튼 한 개 그냥 똑같이 복사 2개 만들겠습니다. 2개 만들고요. 자, 웹장 공지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잘 됐네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색상 부어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 프라이머리 말고 또 뭐가 하고 있지? 그럼 버튼을 또 보셔야 되는 거죠. 버튼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프라이머리, 석세스, 그 다음에 그 4개를 선택하시니까 색상을 4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all 정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까요? 석세스, 인포, 워닝 정도를 맞춰가지고 이제 쭉 가겠습니다. 이 현재 공지, 그 다음에 그 지난 공지, 예약 공지, 그 다음에 전체 공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쓰고 그 다음에 석세스로 쓰는 거죠. btn 석세스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btn 다시 석세스로 이제 여기 먼저 만들어라 쓰시고 현재 만들고 얘는 이 지난 공지 쓰는 거죠. 지난 공지를 쓰고 지난이라고 쓸게요. 쓰시고 여기다 old로 붙여서 넘긴다. old라고 붙여서 넘긴다. 되셨나요? 예, 붙여서 넘겨주시면 이제 피리어드 세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4개 더 이렇게 2개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약 공지, 그 다음에 전체 공지 all 사용하시고요. 석세스 그 다음 거는 인포 사용하시고 예.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모든 공지는 이제 워닝 이게 맞나? 예, 워닝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닝 맞죠? 워닝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오류 안 나게 워닝 하시고 이건 전체 공지입니다. 얘는 이제 전체 공지에 해당이 되고 얘는 이제 예약 공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약 공지 색상은 좀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old, 얘는 reservation, 그 다음에 all, 얘는 present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공지 사항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지를 누르면 이게 현재 공지입니다. 지난 공지를 누르면 이렇게 지난 공지 나오고요. 예약 공지, 전체 공지. 그래서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을. 이제 현재 공지는 그 현재 날짜가 여기에 있는 게 현재 공지입니다.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공지는 이제 그 현재 날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시작일과 종료일 밖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이제 지난 공지고요. 예약 공지에 있는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지가 현재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4일은 아직 멀었죠. 멀었고요. 전체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냥 아무거나 이제 전부 다 하는데 그 넘버 디센딩으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주로 수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면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보이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관리자 권한일 때만 저런 게 보이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저런 게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버튼. 이 버튼은 관리자인 경우에만 보여줘라. 아시겠죠? 네, 처리를 해서 관리자가 아니면 저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공지, 지난 공지, 예약 공지, 전체 공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페이지는 무조건 1로 세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얘는 페이지는 그 넘버는 무조건 10으로 세팅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변경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하셔야 될 거는 검색에 대한 걸 조금 더 붙여야 돼요. 검색. 키와 워드도 붙여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키와 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만 써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이제 검색에 대한 정보를 써야 되니까 키 넘겨야 되고요. 이꼬로 그냥 엔드 붙여둘게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는 것을. 없으니까 n 쓰시고 여기 키에 해당되는 거 이꼴 붙여서 데이터가 없다가 이겁니다. 데이터가 없다. n 쓰시고 워드도 데이터가 없다. 원래는 키는 보통 있게 되는데 워드도 이런 거 이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비워둬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키와 워드가 함께 포함이 돼서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데이터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를 해서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페이지 정보나 퍼페이지 넘버, 키워드 이런 검색 정보도 같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데이터 카운트를 셀 때 뒤에 온데요. 카운트를 셀 때 조건이 전혀 붙지 않은 것을 카운트 셌어요. 즉 전체 데이터에 대한 카운트를 셌다 이거죠. 그래서 getCount 메소드를 저희가 보시면 getTotal로 이렇게 해서 이걸 쓸 때 보시면 조건이 전혀 붙지 않았어요. 외화 문장이 전혀 없는 거죠. 외화 문장이 전혀 없는 걸로 붙였는데 이제 외화 문장이 있는 걸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외화 문장이 전혀 없죠. 현재 공지, 뭐 예약 공지, 전체 공지 중에서 그 전체 공지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받아온 거죠. 자, 이제 페이지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침 한번 하시고 이제 현재를 누르시면 여기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키하고 워드는 검색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하고 푸페이지는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스트에서 얘네들을 실제적으로 넘겨서 쓰실 때는 그 현재 공지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무조건 누르면 1페이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list.jsp에서 저희가 링크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제 여기 위에다가 링크 걸어서 쓰는 것들을 보면 페이지는 1페이지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페이지라면 무조건 1페이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페이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퍼페이지 넘버는 이제 넘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정보는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리스트에서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중에 보면 이런 걸 한 개 달아놨습니다. 달아 사용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 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리퀘스트에다가 점 다음에 셋이니까 넣는다. 셋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넣게 되고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한 개 붙여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요 이름으로 꺼내갈 거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제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 거죠. 집어넣어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페이지네이션 만들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한 개 담아둡니다. 이렇게 리퀘스트에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꺼낼 거고요. 얘를 꺼낼 때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에 보시면 그 저희가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넘길 때 요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무조건
per 페이지 넘버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 넘기셔야 돼요. 그럼 들어있는 거는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per 페이지 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넘 꺼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렇게 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EL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EL 객체. EL 객체가 뭐냐면 expression language. 표현하는 식이다. 표현하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디자이너를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디자이너에서 코딩을 하실 때는 그 저희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거 페이지 오브젝트에 그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저희가 뭘 꺼내야 되냐면 이제 페이지 넘을 꺼내야 돼. per 페이지 넘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get 이런 거 써서 per 페이지 넘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는데 아까처럼 리퀘스트에 담지 않으면 이렇게 못 써요. 얘가 변수가 아닙니다. 얘가 이제 자바에서 나오는 변수가 아니고요.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 속성으로 담겨져 있는 속성 이름이에요. 속성 이름이 밑에 보시면 per 페이지 넘이라고 있다. 요걸 이제 쓸 때 이렇게 변환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얘는 이제 표시니까 시스템 프린트 이렇게 써서 사용되는 거 요 안에 쓰는 겁니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를 쓴 거랑 비슷한데 완전히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쓰는 요 데이터 요 안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쓰는 거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쓰는 것을 하는데 요거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드예요. 아시겠죠? 코드로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get 뭐 이렇게 해서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이제 변수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getter가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getter에 해당되는 게 똑같은 게 있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되셨죠? 실제 호출은 getter를 호출하게 돼요. getter를 호출해서 사용이 됩니다. 요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ship이라는 것 대신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게 되고요. 됐죠? 넘기게 되고요. 키도 마찬가지인데 키 부분이나 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저희가 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키라는 게 있어요. 키라는 게 있어. 키를 꺼내 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기를 하자 이런 얘기죠. 데이터 바꿔치기를 합니다. 여기다 이제 비어있는 것 대신에 전부 다 바꿔치기를 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워드도 마찬가지. 워드라는 게 있겠죠. 키 대신에 지우고 그 워드라는 이제 그 프라이빗 변수가 있어요. 워드를 가져오는 getter도 있고요. get 워드가 있습니다. get 워드를 실행해서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게 되고요. 되시겠죠? 끼워 넣기 되고 피리어드는 얘 누르면 이제 프리가 넘어가고 올드가 넘어가고 rs 넘어가고 올이 넘어가는데 나머지 데이터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색은 없네요. 그 실제적으로 얘를 1페이지 처음 부분이니까 1페이지고요. 검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통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없으니까 키하고 워드는 빼겠습니다. 키하고 워드는 빼고요. 맨 처음에 현재 공지다 뭐 예약 공지다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검색이 안 된 상태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은 이렇게 데이터를 넘길 필요가 없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시고요. 이 정도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무조건 1페이지고요. per 페이지 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넘기셔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넘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올드, 뭐 리저베이션, 올 해가지고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 호출을 한번 하시고 현재 공지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페이지와 per 페이지 넘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넘어가죠. 페이지는 1페이지고 이거는 바뀐 겁니다. 실제로 그 하드 코딩한 게 10이 아니고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꺼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꺼내가지고 가져온 거를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DAO를 꺼낼 때도 DAO를 꺼내서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뭘 쓰셔야 되냐면 저희가 그 get total row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검색을 해오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리스트에서 검색하듯이 검색해야 되는 것을 끼워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롬 해가지고 쓰시는 이 쿼리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작성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드 디에요네요. 보드 디에요 닫을게요. 노티스 디에요. 노티스 디에요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겁니다. 요 스위치 케이스 문이 필요해요. 필요하신데 이걸 똑같이 쓰시잖아요. 그럼 뭘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메소드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어떤 문자열을 이거냐에 따라서 이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되겠죠. 올은 아무것도 리턴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리턴되는 문자열을 요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붙여서 사용을 하자. 뭐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저렇게 길게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지 기간에 따라서 조건을 붙인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디폴트 뭐 해서 여기 엔드 스위치까지 복사하는 거죠. 이거 어디다 붙이라고요? 이거 전체 데이터 카운트 쓸 때, get 카운트, get 토탈로 쓸 때 SQL 만들고요. SQL 만들었어요. SQL 오케이. 셀렉트 노티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띄어쓰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지기간의 조건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SQL을 만들 때 카운트를 세 가져오는데 카운트 세 가져올 때 이제 조건에 맞는 걸 세 가져오셔야 돼요. 현재 공지는 이런 조건이고요. 그 전체 공지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으니까 전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한 개 더 붙여주세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했죠. 나중에 메소드를 만들면 메소드 호출하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현재는 지금 그냥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list.jsp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JSP에서. 자, 맨 마지막 이제 페이지네이션 만드는 거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만들 때 어떻게 했냐 기억을 잘 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자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태그를 한 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태그 골뱅이 쓰시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정도 프리픽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프리픽스 쓰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nav 내비게이션입니다. 나는 태그를 쓸 거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dir이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dir 부분 폴더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프로젝트에 여기 한 개만 태그를 한 개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태그스라는 폴더에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이제 저희가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놨어요. 태그 이름이 뭐라고요? 페이지 nav 태그라고요. 아시겠죠? 페이지 nav 태그 땡땡 쓰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쓰시고요. 이거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쓴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페이지 네이션 쪽에 있는 태그를 쓰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줄을 더 만든다. 저희가 버튼 앵커 태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 등록 버튼을 만들었는데 tr 태그를 여기 다 끝나고 나서 tr 태그를 한 줄 더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게 밖에다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div 한 개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등 버튼 뒤에다가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tr 태그 만드시고요. 이 안에 td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몇 개를 합친 거죠? t 태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칼럼 스판 5개 합쳐주시고요. 슬래시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합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제 태그를 그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거죠. 페이지 내비게이션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단독 태그니까 맨 끝에 슬래시 붙여주세요. URL은 list.jsp입니다. list.jsp 이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써놓으시면 된다. 요거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는 요거 EL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L객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여기다 출력을 하면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 이제 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한 개 누르세요. 뒤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쿼리라는 게 나옵니다. 쿼리 나오는데 요 쿼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쿼리 소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 이제 웹-INF 밑에 웹-INF 밑에 태그스 밑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인데요.
그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이 페이지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받으면 여기에 뭘 붙이도록 되어 있냐면 페이지와 퍼 페이지 넘은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쿼리를 붙여서 사용한다. 그 나머지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게시판만 쓰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n 붙이고요, n 붙이고 쿼리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n 붙여서 아시겠죠? 쿼리는 피리어드 같은 거 넘겨야 돼요. 피리어드 안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피리어드 안 넘기니까 피리어드를 여기다 붙여서 넘기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list.jsp로 다시 돌아오시고 저희가 쿼리라고 썼는데 n 쓰시고요, 여기다가 피리어드 넘길 건데요, 이꼬를 쓰시고요. 이해경체로 달러 중간에 페이지 오브젝트의 피리어드가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 점 피리어드 이렇게 써서 피리어드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피리어드가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은 거죠. 아시겠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페이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색도 지금 따로 넘기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수정할 수 있으니까 수정해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검색도 붙여야 되는데 검색도 안 붙여놨어요. 안 붙여놔서 검색은 자동으로 붙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공지에 가셔가지고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한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예, 하였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자꾸 단계 올려서 예, 하시면 이게 페이지 내이션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지를 클릭하시면 현재 공지만 나오고 7페이지밖에 안 돼요. 현재 공지는 7페이지. 전체 공지 세는 게 틀립니다. 전체 공지를 쓰시면 이게 끝에까지 가면 얘가 페이지가 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페이지까지 있는 거고요. 맨 앞은 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클릭할 때마다 피리어드가 계속 똑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붙어 다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 공지를 클릭했는데 지난 공지에서 지금 피리어드가 올드로 붙어 있죠. 페이지 내이션에서 2페이지를 클릭하면 페이지 번호는 2로 바뀌었고요. 피리어드 올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번호가 지금 이제 바뀌어 있죠. 200몇 번에서 178번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번호가 바뀌면서 데이터가 바뀐다. 아시겠죠?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예약 공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쓰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예약 공지인지 뭔지도 좀 써놓을 걸. 전체 공지를 하면 전체 공지, 지난 공지 쓰시게 되고요. 다른 걸 누를 때는 1페이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 6페이지로 갔다가 지난 공지를 누르면 1페이지로 바뀌면서 전체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 그다음 페이지를 클릭하면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